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에서 있었던 이슈였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했던 이슈에 대해서 박사님의 관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지난 11일에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정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양사의 합의 내용과 기대되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에 SK와 LG가 합의한 것은 그 자동차 산업과 또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가 LG에게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양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소송건에 대해서 취하하되 또 동시에 앞으로 10년을 거쳐서 이제 계속되는 그 쟁송이 될 것들에 대해서도 향후 합의를 통해서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LG 또 SK가 각각의 어떤 그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SK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조지아에 지금 건립 중인 LG 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공장에 대한 그 3조 원 가량이 투자된 이 배터리 공장에 더 그 설립에 대한 어떤 박차를 가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이번 그 조지아 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 4 공장 차후에 계속적으로 건립이 될 공장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LG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확보를 했다는 것에 또 큰 의미가 있겠죠. 2조 원의 가량에 해당하는 그 로열티와 또는 또 동시에 그 합의금을 통해서 2조 원이 확보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그 오하이오 롤스타운에 건립 중인 그 배터리 공장 또 이후에 조지아주 또는 아마 썬벨트 쪽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2공장, 3공장, 4공장에 대한 어떤 그 자금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LG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그동안 쌓아놓은 LG의 배터리의 기술력과 또 어떤 직접 재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 효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합의 소식 전해진 이후에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반도체 대책회의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한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승리다. 이런 자축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한국 정부 또 한국 그 회사들이 합의를 했는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미국 노동자와 또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일단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많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고 다분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2억 한 8천만 대, 9천만 대의 큰 미국 자동차 시장에 반해서 신차 시장은 한 1%, 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도 점유율이 2%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미비한 상황인데요. 지금 몇 주 전에 이제 승인되었던 이 인프라스트럭처 패키지에 관련 거기에 따르면은 2,000조 이상의 금액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200조의 금액이 사실 자동차 산업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발전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 공장을 포함한 서플라이들이 제대로 충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패키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중에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갖춰놓고 또 동시에 이를 위한 어떤 서플라이어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라는 것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노동시장의 승리 또는 미국 노동자의 승리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용 창출 효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하이오 롤즈타운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 창출이 한 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예정이고요. 또 그 커머스 조지아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2,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직접 창출될 예정입니다. 또 동시에 그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텐데요. 그 설비 업체 또는 1차, 2차 벤더들, 나아가서는 부동산 업체 또는 부동산 업계 또는 유통업계도 많은 관련된 업종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그 고용이 창출됨을 통해서 간접 고용 효과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런 고용 창출이 왜 노동시장으로 연결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페이롤 텍스, 고용세를 통한 주정부 또는 그 지방정부의 세원 확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정부들이 이 그 세수의 상당 부분이 고용세를 통한 페이롤 텍스를 통한 세원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체의 예산 중에 35% 이상이 이 고용세라 불리는 페이롤 텍스를 통해서 세원이 확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 롤즈타운, 그 LG가 들어가서 지금 건립 중인 배터리 공장 건립 중인 롤즈타운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시 예산이 약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이번 신규 고용 시장을 통해서 직접 고용을 통해서 또는 간접 고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세원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세원이 확보가 되고 또 2차, 3차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짐을 통해 가지고 지방 경제 또 주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노동자의 승리다라는 말들이 그런 말이 설득력을 얻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양사의 합의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규모 세원 확보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합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 효과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마지막 질문으로는 미국 현지 분위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기 폭력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돼 있는 그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은 총기 폭력, 건 바이올런스라고 얘기하는 이 총기 폭력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 수정헌법,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따르면은 개인의 자기보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헌법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성장한 이 총기 시장, 또 총기 제조사들, 무엇보다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미 총기협회 NRA라고 하죠. 이러한 단체들에서 총기 시장에 대한 또 총기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보수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에 대한 어떤 인식차는 사실 외국 또는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인식차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총기는 뭐 금지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바라볼 때 어떤 살상 무기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취미용 또는 호신용으로서 총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진입 장벽도 낮을 뿐만 아니라 또는 총기를 누구나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미국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기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권이 결부되어 있는 총기 제조사들 또는 이런 총기 협회 이런 데서 반대 목소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고 또는 유혈 참사 또는 자살 등의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이런 진입 장벽이 낮은 총기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총기에 대한 부분들 또는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 아무나 총기를 쉽게 가질 수 없게 한다라는 부분들, 또 총기에 대한 그 제조사를 조금 더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서 총기 제작부터 유통, 또 리테일의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컨트롤한다. 그래서 건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총기 폭력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유의 깊게 좀 관찰하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 현지를 달구고 있는 이슈 오늘은 총기 폭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총기 소유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인 만큼 다양한 문제점들도 그동안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적어도 자격 요건이나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주에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